시카고 교회의 약간 쌀쌀한 욕실, 오전 6시 직전. 창백한 빛이 묵직한 도자기 세면대 가장자리에 닿습니다. 어머니가 성에 낀 거울 앞에 서서 단순한 흰색 비누 한 개와 빳빳한 면 수건을 들고 있습니다. 차가운 물이 세면대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고 작은 방을 가득 채우는 깨끗함 그 자체의 상쾌하고 가식 없는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이것입니다. 그녀의 카운터 위에는 플라스틱 병이 없었습니다. 비싼 세럼도 12단계의 루틴도 없었습니다. 청결에 대해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가진 여성들이 가장 적은 제품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풍기던 신선한 향기는 현대산업이 재현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씻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엄격한 규율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든 1950년대 여성들이 알고 있었던 15가지의 암묵적인 위생 규칙입니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다음에 나올 내용을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욕실 수납장은 플라스틱 병들과 복잡하고 비싼 루틴들로 넘쳐납니다. 하지만 1950년대의 위생은 제품을 사는 것보다 특정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에 더 가까웠습니다. 이 암묵적인 규칙들은 효과가 없어져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현대 산업이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습관을 계속해서 팔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라진 것입니다. 사라진 것은 깨끗해지고자 하는 열망이 아니라 어머니에서 딸로 전해 내려온 조용한 규율이었습니다. 이 16가지 잊힌 관습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모든 것이 일회용이 되기 전에 진정한 청결이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1번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시청해 주세요. 이 목록의 마지막 규칙은 단순히 씻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여성의 품격에 대한 바로 그 토대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은 대부분의 아침이 시작되던 바로 그곳 세면대 가장자리에서 시작됩니다. 16번, 매일의 세면 수건 규율, 화학적 각질 제거제, 산성 필링제, 플라스틱 샤워 타월이 모든 샤워 선반에 놓이기 전 시대에 1950년대 여성은 훨씬 더 엄격한 것에 의존했습니다. 바로 빳빳한 흰색 면 수건입니다. 이것은 피부 위를 부드럽고 호사스럽게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호하고 의도적인 문지름이었습니다. 묵직한 일반 양잿물, 비누나 아이보리 비누와 결합했을 때 테리직 테리 클로스의 거친 질감은 혈액 순환을 자극하고 하루의 때를 씻어내는 약간의 상쾌한 따끔거림을 제공했습니다. 세면 수건은 꽉 짜여서 피부를 붉게 상기시키고 빛나며 깊숙이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관습은 결코 스파와 같은 자기관리 세션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규율이었으며 비싼 바디워시 한 방울 없이도 여성을 빛나게 유지해주는 신체 관리의 실용적인 방법이었습니다. 14번, 텔컴 파우더 마무리. 목욕을 마친 후에도 루틴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이 몸을 꽉 조이는 거들이나 코르셋을 입는 것을 생각하기도 전에 그녀는 완벽하게 흠잡을 데 없이 말라야 했습니다. 이때 대형 통에 든 텔컴 파우더가 등장합니다. 푹신하고 커다란 파우더 퍼프를 휘두르며 그녀는 향기롭고 부드러운 흰색 구름으로 자신의 몸을 덮곤 했습니다. 그녀가 방을 떠난 후에도 복도에 남아있는 독특하고 파우더리한 달콤한 향기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를 끈적하게 만드는 무거운 로션을 바르지만 세기 중반의 습기는 보정 속옷의 절대적인 적이었습니다. 파우더는 남아있는 수분을 흡수하여 실크와 나일론이 힘들이지 않고 매끄럽게 미끄러지듯 입혀지게 했습니다. 그것은 향기보다는 하루의 갑옷을 위한 완벽하고 건조한 기초를 설계하는 것에 더 가까웠습니다. 13번, 리넨 삶기. 청결은 몸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여성이 피부 바로 옆에 입는 직물 자체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1950년대 주방에 들어서면 가스레인지 위에서 커다란 에나멜 냄비가 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면 속옷과 세면 수건이었습니다. 섬유를 파괴하는 거친 화학 표백제에 의존하는 대신 여성들은 매일 사용하는 리넨을 깎은 비누와 함께 삶아 완전히 살균했습니다. 주방은 뜨겁게 젖은 면과 피어오르는 증기에 묵직하고 깨끗한 향기로 가득 차곤 했습니다. 온도를 제어함으로써 그들은 박테리아를 죽이고 흰색을 눈부시게 밝게 유지했습니다. 주방은 단순히 요리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위생이 치열하게 보호되는 가사 실험실이었습니다. 12번 베이킹소다 치아 관리 루틴. 약국 통로에 50가지의 다양한 맛을 가진 민트 향에 화려한 색상의 치약 젤이 나오기 훨씬 전에 많은 여성은 식료품 저장실에 놓인 훨씬 더 단순한 것을 믿었습니다. 베이킹 소다를 담은 작은 유리 접시는 때때로 소금 한 꼬집과 섞여 궁극의 치아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젖고 빳빳한 칫솔을 거친 흰색 가루에 찍으면 현대 소비자들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짭짤하고 약간 쓴맛이 났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가벼운 연마제는 블랙커피와 차로 인한 얼룩을 닦아내고 산을 중화시켜 입안에 순수하고 근본적인 깨끗함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나쁜 위생 상태를 가리기 위해 인공 감미료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초적이고 저렴한 화학에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결들 중 얼마나 많은 것들이 포장이 전혀 필요 없고 주방 식료품 저장실에 물건들만 필요로 했는지 깨닫게 되면 더 큰 진실을 무시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여성들은 청결해지는 방법을 알기 위해 기업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범하고 값싼 물건들을 개인 관리의 강력한 도구로 변화시키는 자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세안은 기준점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규칙 그룹은 세면대에서 벗어나 침실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힘들게 얻은 신선함을 유지하려면 완전히 다른 암묵적인 기술 세트가 필요했습니다. 11번 침대 환기하기. 화학적 섬유 탈취제나 인공 방향제가 발명되기 전 잠의 쾌쾌한 냄새를 제거하는 데는 시간과 틈을 낸 창문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1950년대 여성은 잠에서 깨자마자 침대를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무거운 면 시트와 양모 담요를 발치 쪽으로 완전히 걷어냈습니다. 그녀는 침실 창문을 열어 상쾌하고 종종 차가운 아침 공기가 매트리스를 훑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적어도 30분 동안 침대는 숨을 쉬게 두어 밤새 흘린 땀을 증발시키고 냄새를 중화시켰습니다. 그것은 인내심의 조용한 연습이었습니다. 현대의 편리함은 밀폐된 방의 냄새를 뿌려서 없애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신선함은 에어로졸 캔에서 나올 수 없으며 밖에서 안으로 불러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0번 주 1회 머리 감기. 현대의 샤워실에 들어가면 두피를 완전히 벗겨내는 매일의 거품 내기와 헹구기 의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기 중반에 머리를 감는 것은 보통 금요일이나 토요일 밤을 위해 마련된 행사였으며 결코 매일 하는 사후 고려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주중에는 물이 머리카락에 닿지 않도록 꽉 조이는 뽀득거리는 플라스틱 샤워 캡으로 보호했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가사 지혜였습니다. 두피의 천연 오일이 방해받지 않고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여성들은 현대의 머리카락을 괴롭히는 만성적인 건조함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수분 마스크를 수시로 바꿀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머리카락의 천연 방어막을 파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9번, 100번 빗질하기 습관. 머리를 아주 가끔 감았기 때문에 매일의 관리에는 다른 종류의 노동이 필요했습니다. 화장대 거울, 멧돼지 털 브러시, 그리고 100번 빗질 규칙의 리드미컬하고 반복적인 소리가 등장합니다. 매일 저녁 여성은 앉아서 머리핀을 뽑고 뿌리부터 끝까지 엄격하게 머리를 빗었습니다. 이것은 종종 조용히 대물림되는 의식이었습니다. 딸이 어머니의 무릎 사이 카펫에 앉아 빗질의 리듬을 배우는 시기였습니다. 빳빳한 솔은 두피에서 생성된 천연 오일을 집어 머리카락 줄기를 따라 고르게 분산시켰습니다. 그것은 허영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동 컨디셔닝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금 미용실 트리트먼트에 큰 비용을 지불하고 받는 것을 손으로 직접 하고 있었습니다. 10번 식초 머리 헹굼. 마침내 머리 감는 날이 오면 마지막 단계는 상업용 병에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은 주방에서 왔습니다. 일반 양잿물 비누는 종종 머리카락에 둔탁한 잔여물을 남겼기 때문에 여성들은 마무리 헹굼으로 희석한 백식초나 사과 식초를 사용했습니다. 날카롭고 산성인 톡 쏘는 맛이 욕실 공기에 잠시 충격을 주며 무거운 비누 찌꺼기를 뚫고 머리카락 큐티클을 꽉 닫아주었습니다. 시큼한 냄새는 머리카락이 마르는 순간 사라졌지만 현대의 어떤 실리콘 세럼도 진정으로 흉내낼 수 없는 눈부시고 반사되는 광택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가사 화학의 완벽한 결정체였습니다.
이쯤 되면 이 패턴은 더 이상 신체 위생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용카드 대신 정지 스틸러스와 인내가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는 심오한 수준의 자원 활용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록의 상위권으로 이동함에 따라 루틴은 화장대 거울에서 벗어나 옷장 문을 엽니다. 다음 몇 가지 규칙은 단순히 개인적인 몸단장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성이 자신의 옷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셔블번, 겨드랑이 가리가에 드레스 실드. 한 번 입고 대충 세탁기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값싼 패스트 패션 시대가 오기 전 의복은 진지한 투자였습니다. 1950년대 여성은 맞춤 양모 수트나 정교한 데이드레스를 거의 세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위생공학에 훌륭하고 거의 잊힌 조각인 드레스 실드에 의존했습니다. 부드러운 면으로 된 이 초승달 모양의 패드는 때때로 얇은 고무층이 덧대어져 의복의 겨드랑이 부분에 조심스럽게 핀으로 고정되거나 꿰매어졌습니다. 그것들은 하루 종일 땀과 무거운 더도란트를 조용히 흡수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작은 가리개를 떼어내어 세면대에서 빨았고 드레스 자체는 완전히 깨끗하게 유지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깊은 존중의 행위였으며 직무를 보존하고 의복의 수명을 수년간 연장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종종 가장 무거운 논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진정한 청결이 단순히 몸을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물건들에 대한 엄격하고 규율 있는 관리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여구번, 손과 손톱을 위한 레몬즙. 그 굴하지 않는 자원 활용 능력은 그녀를 따라 바로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로스트를 위해 양파를 썰거나 톡 쏘는 마늘을 손질한 후 세기 중반의 주부는 냄새를 가리기 위해 비싸고 인공적인 향이 나는 핸드크림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짜고 남은 레몬 반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산성의 밝은 과육을 손가락 끝과 큐티클에 직접 문지르는 것은 고집스러운 음식 냄새를 중화시킬 뿐만 아니라 손톱을 자연스럽게 미백해 주었습니다. 시트러스 사는 칙칙한 노란 얼룩을 제거하여 그녀의 손을 완벽하게 매니큐어 된 것처럼 보이게 하고 날카로운 청결한 향이 나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버려질 주방 쓰레기를 이용해 세면대에서 이루어진 일하는 요리사에서 세련된 안주인으로의 완벽한 전환이었습니다. 5번, 속옷 교체 회전, 시야에서 완전히 숨겨진 품목조차 엄격하고 체계적인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제대로 된 1950년대 여성은 속옷 교체 회전의 암묵적인 규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무겁고 고도로 구조화된 거들과 분리불하는 두꺼운 탄성체, 나일론, 와이어로 짜여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틀 연속으로 입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입은 후 의복은 의자 등받이나 나무 건조대에 부드럽게 걸쳐져 섬유가 환기되고 휴식하며 자연스럽게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탁 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생활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녀는 의복의 토대를 잘 돌보면 다음에 입을 때 그것이 자신을 제대로 잡아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4번, 찬물 세수. 자신의 얼굴에 관해서라면 탄탄하고 젊은 안색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는 완전히 공짜였습니다. 아이스롤러와 하이테크 크라이오테라피가 트렌디하고 비싼 살롱 트리트먼트가 되기 훨씬 전 우리 할머니들은 찬물 세수의 잔인하고 충격적인 단순함에 의존했습니다. 매 아침 그리고 다시 잠자기 전에 그녀는 도자기 세면대 위로 몸을 숙이고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얼굴에 15번, 때로는 20번 연속으로 끼얹었습니다. 강렬한 온도는 피부를 깨워 모공을 조이고 아침에 붓기를 줄이며 혈액이 표면으로 몰리게 하여 활기차고 자연스러운 홍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포장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호흡과 추위에 대한 꿋꿋한 인내심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1번에 가까워질수록 이 목록은 더 이상 먼지를 제거하거나 직물을 보존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 마지막 규칙들은 더 이상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매일 반복되어 그녀의 인격의 토대가 된 조용한 기준들이었습니다. 3번, 핑컬과 두피 호흡. 매일 저녁 침실 조명이 꺼지기 전 미국 전역의 가정에서 독특하고 부드러운 금속성 클릭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성들은 일시적인 웨이브를 위해 머리카락을 튀기는 뜨겁게 달궈진 인두기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핀컬이라는 느리고 신중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씩 젖은 머리카락을 두피에 평평하게 말아 올리고 강철 실핀으로 고정했습니다. 머리에 금속 클립을 가득 꽂고 잠을 자는 것은 특정한 종류의 금욕적인 인내심, 즉 여성이 루틴의 일부로 받아들인 베개에 닿는 약간의 따끔거림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야간 의식은 이중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두피가 숨을 쉬게 하고 머리카락이 파괴적인 열 손상 없이 밤새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의 스타일링은 즉각적인 만족과 손상을 주는 도구에 의존하며 지속적인 화학적 복구를 요구합니다. 세기 중반의 여성은 단순히 시간을 이용해 조용한 수면 시간이 무거운 짐을 대신 처리하게 했습니다. 2번, 맥박 부위에만 향수 뿌리기. 향기에 있어서 1950년대 여성은 절제의 엄청난 힘을 이해했습니다. 오늘날 향수는 종종 사람이 방에 들어오기도 전에 존재를 알리고 떠난 후에도 공격적으로 오래 남는 무겁고 압도적인 구름처럼 뿌려집니다. 하지만 그 당시 향수는 결코 뿌리지 않고 세심하게 발랐습니다. 작고 묵직한 수정병의 유리 마개를 사용하여 그녀는 자신의 맥박 부위인 손목 안쪽, 목 아래쪽, 귀 바로 뒤에 섬세한 오목한 곳에 단 한 방울을 찍곤 했습니다. 혈액의 자연스러운 온기가 향기를 천천히 확산시켰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우아함의 규칙이었습니다. 향기는 속삭임이어야 했고 더 가까이 다가오라는 초대여야 했으며 결코 다른 사람의 공간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위생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규칙에 도달했습니다. 다른 모든 규칙을 설명해주는 규칙입니다. 1번은 왜 이러한 습관들이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깊이 개인적으로 느껴지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마지막 규칙은 결코 제품이나 루틴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성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번, 보이지 않는 곳의 청결. 만약 당신이 조용한 복도에 서서 주방 조명의 따뜻한 빛 아래에서 일하거나 다림질판이나 도자기 세면대 옆에 서 있는 어머니나 할머니를 지켜보았다면 당신은 심오한 무언가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할 옷을 문지르고 삶고 다리는 데에도 똑같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블라우스의 안쪽 칼라를 세심하게 문질러 닦곤 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양모 스커트 아래에 완전히 숨겨질 운명인 면슬립의 레이스 밑단을 다림질했습니다. 그녀는 뒤꿈치 바로 위의 가죽조차 티 하나 없을 정도로 구두를 철저히 닦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보이지 않는 것에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았을까요? 1950년대 여성에게 청결은 외부 세계를 향한 퍼포먼스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기준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부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당신이 속옷의 솔기까지 깨끗할 자격이 있다는 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허영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갑옷이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당신만이 알지라도 당신의 기초가 흠잡을 데 없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오는 조용한 품격이었습니다. 비누 한 개, 빳빳한 세면 수건, 완벽하게 회전시킨 것들. 이것들은 단지 물리적인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교훈은 그것들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규율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문가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그 지식은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전수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편리함과 즉각적인 결과를 약속하는 플라스틱 병들로 욕실 수납장을 채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낡은 비누 한 개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이 위생 규칙들은 실패해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현대 산업이 인내, 규율, 그리고 자립심을 팔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라진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라진 것은 조용한 세대 간의 지식, 어머니로부터 딸에게 전해지는 암묵적인 기준들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눈을 감으면 묵직한 도자기, 세면대에 부딪히는 차가운 물의 날카로운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있습니다. 복도에 남아있는 텔컴 파우더의 상쾌한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어머니는 여전히 성에 낀 거울 앞에 서서 품격이라는 지속적인 교훈을 조용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오래된 위생규칙 중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추억을 공유해 주세요. 이 과거로의 여행에서 가치를 발견하셨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시고 채널을 구독하고 화면에 있는 영상을 클릭하여 과거에 잊힌 비밀들을 더 많이 알아보세요.